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부는 이 사건 당시 일선 경찰서의 여성 상대 범죄 수사 책임자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경찰 지구대장으로 발령받은 A경정. 그런데 발령 넉 달 만인 지난 24일 갑자기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24일 날 저장 청문회를 하라고 공문 나왔다고 하는데 저거 내용은 몰라요. 다른 쪽에 뭐 있다 보니까 우리 전혀 내용은 몰라요. A경정이 대기 발령된 건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기 때문. 제주경찰청은 과거 상관이었던 A경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A경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경정은 지난 2019년 동료 경찰관의 상갓집에서 제주 윷놀이인 이른바 넋둥배기를 하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경정은 낮 시간에 상갓집 윷놀이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민간인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A경정은 사건 당시 일선 경찰서의 여성상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부하 직원인 피해자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청 감사관실도 A경정을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 당시 여성범죄를 수사하는 책임자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비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양식장에서 키우던 길이 1m 크기의 대형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와 사투를 벌이다 이 손목까지 골절돼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저녁 산책에 나선 63살 진혜생 씨는 이 골목길에서 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양식장에서 기르던 길이 1m, 몸무게 25kg이나 되는 대형 개가 갑자기 달려와 진 씨의 발목을 물었고 바지를 계속 물어뜯으면서 공격이 5분간 이어졌습니다. 개와 사투를 벌이면서 넘어져 머리와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은 물론 오른쪽 손목까지 골절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이 발목을 팍 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발을 막 발버둥 치니까 살을 못 먹고 옷을 먹고 거기서 끌려갔어요,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들이나 어린이가 여기 다쳤으면 공격을 못했으면 진짜 막 물어뜯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양식장 측은 당시 개 목줄고리가 풀리면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치료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처가 병원도 나고 뭐하러 할 수밖에 없지 뭐. 웬만해서 안 빠지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쓰면서. 그날따라 뭐가 운이 없는가. 하지만 사고를 낸 개는 여전히 양식장에 묶인 채 인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이 양식장이나 다른 양식장들도 다 개를 키워서 이래 노출된 부분에서 지나가는 올레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있고 지금도 언제 다시 또 어느 양식장에서 풀려서 주민의 피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사고를 낸 개 주인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기획조정실장의 이중환 이사관을, 도민안전실장의 강동원 부이사관, 비서실장의 현원돈 서기관, 총무과장의 김희찬 서기관에 대한 인사 예고를 구만섭 권한대행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올해 하반기 인사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단행하고 도청 행정조직 개편은 올해 말에 단행해 내년 초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이번 주 출범합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 과제는 바로 제주 곳곳의 이 갈등 해결일 텐데요. 왜 제주는 갈등의 섬이 됐을까요? 이 해묵은 갈등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무엇인지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그리고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까지 제주 지역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소수가 독점한 정보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계획 추진 중에 있다. 아직 공개할 수 없다. 사실은 정보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밀실 행정이 되는 것이고 갈등은 계속 커져만 가는 거죠. 실제 제주도의 정보 공개 수준은 어떨까? 한마디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원문 공개 사이트를 클릭해보면 정부 정보 공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정책 실명제라는 공개 문서도 2021년이 마지막입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거의 모든 문서가 공개됩니다. 부시장급 이상이 결제한 문서는 따로 관리해 공개할 정도로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합니다. 실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 방안이라는 문건을 클릭해보면 시장이 결제한 문건이 원문 그대로 공개됩니다. 누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장이 정책 결정을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도정을 이렇게 펼쳐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들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근데 이 신뢰성 확보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정을 시작할 때부터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과까지 모든 정보들을 공개할 때 신뢰성이 쌓이게 됩니다. 도지사가 도민들 앞에 서는 자리도 도정질의 등 1년에 몇 차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을 통해 날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소통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제왕적 도지사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오영훈 당선인. 그 실천의 가늠자는 어떻게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67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6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8일에 44명 이후 5달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재택치료자는 690여 명입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33.1도까지 올랐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백록담에서는 시속 120k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어제와 오늘 협재와 월정 해수욕장에서 피서객 10여 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단법인 굿자왈 사람들은 보도 자료를 내고 제주 영어교육도시 사업장이 무단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JDC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차례 제주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미분양 국제학교 부지에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JDC에 관리를 요구했지만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시 탐나문화광장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주말 문제 신호등을 철거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신호등을 철거한 대신 맞은편 신호등에 신호기를 추가로 달았고 좌회전 차량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차도도 넓힐 계획입니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동물원에서 지난달 탈출한 고슴도치와 비슷한 생김새의 동물인 호저가 한 달 만에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도는 동물원에서 사료를 먹던 호저가 밖에서 먹이를 먹지 못해 죽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함께 탈출한 호저 한 마리는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업소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제주시 2호 유원지 도로변에 야영용 트레일러인 카라반 2대를 세워놓고 투숙객들로부터 하루에 10만 원 안팎을 받고 미등록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